2017년 한국에서 벌어졌던 두 사건에 많은 사람들이 경악했다. 하나는 인천에서 고등학생 나이의 두 소녀가 초등학생 아이를 유괴하여 살해하고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사건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부산에서 여중생들이 또래 여중생 한 명을 온몸이 피범벅이 될 정도로 2시간여 동안이나 집단 폭행을 하였던 일이다. 얼핏 생각하면 물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지극히 약자의 부류에 속해 있다고 여겨질 법한 여중고생들에 의해 그러한 심각한 폭행과 살인사건이 발생되었다는 사실로부터 우리 사회 안의 폭력의 강도와 스펙트럼이 그리 간단한 정도가 아님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과연 무엇이 여리고 섬세한 감성을 간직하였을 법한 나이의 소녀들을 그토록 잔인하고 공격적인 범죄자로 만든 것일까? 사회 안의 어떠한 폭력들이 그들의 몸과 마음을 가로질러 응축되어 그러한 끔찍한 행위로 표출된 것일까? 그러나 두 사건들 앞에서 세상은 이와 같은 물음을 잘 던지지조차 않은 것 같다. 대부분의 경우 많은 사람들은 가해자인 중고생들에게 비난과 욕설만을 퍼부으며 분노를 쏟아내고 그들이 엄중한 처벌만을 받기만을 소원했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 있고 나서는 형사처벌 대상의 나이를 낮추어 달라는 청원글이 짧은 기간 청와대 게시판에 쇄도했다. 갑의 횡포가 판치는 한국 사회. 갑은 을에게, 을은 병에게, 강자는 약자에게, 약자는 자신보다 더 약한 다른 약자에게 폭력은 계속해서 전이되고 더 아래로 뿌리를 내려 사회 구석구석에 침투된다. 아이들 역시도 이러한 폭력의 사슬 안에서 자신들이 당한 폭력을 전가할 또 다른 약자를 찾는다. 어른들은 그러한 아이들을 법의 이름으로 심판하고 처벌할 것을 소리 높여 외친다. 폭력의 근본적 원인을 묻고 그것을 함께 제거하려는 노력 대신 사회 안에서 벌어진 폭력 앞에서 증오하고 분노하며 나는 그와 같은 폭력에 전혀 가담한 적이 없었다는 듯, 나는 그와 같은 사회에 속해 있지 않다는 듯 폭력은 그렇게 다른 방식으로 또 한 번의 증식을 거듭한다. 어쩌면 인천과 부산에서 벌어진 소녀들의 살인과 폭행보다도 더욱 놀랍고 무서운 것은 우리 다수가 무언중에 공유하며 간직하고 있는 일상 안의 폭력성이다. 한국 사회 전체의 구조만큼이나 위계화되고 서열화되어 있는 대학 구조와 그에 맞추어 획일화되고 규격화되어 있는 중고등학교의 입시교육, 방과 후 과도한 사교육으로 인해 한국 성인들의 평균 노동시간만큼이나 장시간 강제되는 한국 중고생들의 학습시간, 개성과 소질이 각기 다른 아이들에게 대학 입시라는 동일한 목표, 동일한 커리큘럼의 학습 내용을 주입하며 시험 성적을 평가하고 그 부간 우열을 정하는 경쟁 위주의 교육 방식. 영국의 락 그룹 핑크 플로이드의 Another Brick in the Wall이라는 곡의 뮤직비디오를 보면 학교가 거대한 벽돌벽으로 상충되고 그 안에서 학생들이 줄지어 차례로 분쇄기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이 등장한다. 분쇄기에 들어간 학생들은 갈아진 고기가 되어 구멍을 통해 빠져나온다. 서열화된 사회의 유지를 위한 전체주의적 교육 방식과 위계화된 자본의 증식을 위한 기업형 축산업의 사육 방식이 묘하게 닮아 있다. 우리 시대 특히나 한국 사회 안에서 교육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사회가 공모하고 있는 또 하나의 거대한 폭력은 아닐까.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의 가해자는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다니던 고등학교를 중퇴했다. 중퇴 후에 대안학교에 다닌 적이 있으나 그마저도 대안이 되지 못했고 부모와의 관계도 원만치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가 즐겨하던 일본 애니메이션 중에 단간론파라는 게임이 있는데 그 시리즈 중 한 편은 내용 설정부터 꽤나 섬뜩하다. 15명의 학생들이 학원에 입학하는데 그 학원은 외부로 나갈 수 없는 폐쇄된 공간으로 되어 있으며 학생들은 그곳에서 일생을 보내야 한다. 학원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누군가를 살해하고 그것을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는 것이다. 일단 학교에 들어오면 학교를 빠져나갈 수 없다. 학교 밖 사회 역시도 학교의 연속이기 때문이다.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야 나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사회. 학교는 이러한 사회 안에서 승자가 될 것을 교육한다.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고, 너 역시 성공할 수 있다고 학교는 가르친다. 학교를 자퇴한 한 아이는 성공이라는 꿈을 심어주는 상담교사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성공하지 않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라고. 저소득의 비정규직 부모의 아이들에게 학교는 가르친다. 너희의 부모처럼 살지 않으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야 한다고. 학부모들은 생각한다. 대학의 서열은 졸업 후 아이에게 돌아오는 자본의 크기를 결정하고 그 자본의 크기는 다시 아이의 행복을 결정한다고. 하지만 정작 가르쳐야 할 것은 무엇인가? 약육강식과 승자독식의 사회에서 먼저 살아남는 법? 이러한 것을 가르치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 될 수 있을까? 교육이란 무엇을 위해 필요한가? 교육이란 무엇인가? 우리의 아이들에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사회를 만들며 살아가라고 가르쳐야 하는가? 남들을 밟고 올라서서 홀로 살아갈 수는 없다. 잘 산다는 것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다. 나의 소질과 재능은 다른 이들을 지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와는 소질과 재능이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주어진 것이다. 교육의 본질을 망각한 성적과 입시 위주의 교육 방식은 마치 교육의 목표가 입신과 경제적 성공에 달린 것인 양 교육의 의미와 가치를 왜곡한다. 그러한 방식으로 정향된 교육을 통해 육성된 엘리트들은 당연한 노릇이지만 사회 여러 분야의 고위직에 올라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힘쓰기보다는 먼저 자신에게 돌아오는 고소득과 특혜를 누리기 위해 분투한다. 우리가 우리의 아이들에게 개인의 부와 명예를 위해 명문대 입학을 권장하거나 강요할 때 사회의 위계화는 지속되고 사회 전체의 모습은 평등과는 멀어지며 폭력은 누구에게나 더욱 친숙한 것이 된다. 사회 전체와 학교 교육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학교 폭력 문제를 학교에 부적응하는 몇몇 학생들의 개인적 일탈로 치부하려는 해결 방식은 거의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한다. 가해 학생은 학교에서 배제되어야 할 처벌의 대상으로, 피해 학생은 심신의 장애를 입은 상담과 치료의 대상으로 이분화하는 것에 만족하고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동시에 속한 학교의 모습을 바꾸는 일에는 아무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다면 학교는 배움의 공간이 아닌 사법기관이나 병원과 구분되지 않는 이상한 장소가 될 것이다.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 피사 프로그램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나타내고 있는 핀란드의 학교는 한국과는 여러모로 다른 것 같다. 오랜 기간 사회민주주의의 바탕 위에서 공동체의 평등과 신뢰의 가치를 우선하며 쌓아온 핀란드의 정치적 경험은 그들의 학교 제도와 문화 속에도 고스란히 녹아있다. 학우들 간의 경쟁 없이는 높은 학업 성취도를 기대할 수 없다고 전제하는 많은 한국의 교사나 학부모들의 생각과는 달리 핀란드 교육의 중심 목표는 남들보다 더 뛰어난 학생들을 길러내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평균적인 학업 능력보다 뒤처지는 학생들을 만들지 않도록 하는 데에 더욱 초점이 모아진다. 외고, 과학고, 자사고, 영재고, 국제고 등 우수한 학생들을 위주로 한 특목고 입학과 명문대 입학이 교육의 주된 목표가 되고 그러한 학생들을 위주로 사회적 관심과 재정적 지원이 모아지는 한국 교육의 풍경과는 사뭇 다르다. 한국의 대학들이 수능평가 점수에 따라 일렬로 서열화되어 있는 것과 달리 핀란드의 대학들은 교육 수준에서 서로 그다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핀란드의 학교에서는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같은 반으로 편성되기도 하고 그룹별 학습으로 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력을 기르며 민주적이고 평등한 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공동체와 조화로운 리더를 기르는 데에 노력을 기울인다. 시험이나 평가는 학생들 간 서열을 매기고 학교 간 우열을 가름하기 위해 이루어진다기보다는 학생들의 능력을 고르게 향상시키고 보다 나은 교육과정의 마련을 위한 지침을 위해 활용된다. 핀란드의 종합학교는 대부분 무학년제로 운영된다. 나이에 따라 학년과 학급을 구분짓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관심사항과 소질에 따라 학생 스스로 수업 과목과 교과 과정을 선택하고
교사는 학생 한 명 한 명의 개별적인 능력 향상과 학업 성취도에 맞추어 유연하고 자율적인 방식으로 모든 학생들을 위한 교육을 실천한다. 핀란드 교육과정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장점은 교사가 학생들 개개인이 자신이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러한 과정 중에 실패를 겪는 아이들에게는 격려를 아끼지 않으며 잘할 수 있는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마련해 준다는 점일 것이다. 핀란드의 학생들이 수업을 통해 학교 안에서 협동심과 친밀감을 기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사들 역시 혼자서만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두세 명씩 팀을 짜서 아이들을 가르친다. 또한 한국에서처럼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대학 입학을 위해 일방적으로 짜인 시간표에 매이는 일도 별로 없다. 핀란드에서 직업학교는 인기가 높은 편인데, 직업학교를 졸업하고도 대학에 진학할 수 있으며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이 직업학교로 전학하는 경우도 많아 학교 제도 간의 소통이 개방적이고 유연한 모습을 띠고 있다. 학교는 그 학교가 속한 사회의 거울과도 같다. 육체 노동자들에 대한 경제적 차별과 사회적 편견으로 가득 찬 한국 사회의 엘리트 중심주의는 한국의 차별적이고 서열화된 교육 현장 속에서까지 그대로 연장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핀란드의 학교에 주목해야 한다면 그 이유는 핀란드가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의 최고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찾아져서는 안 된다. 아이들과 교사들 한 명 한 명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존중되며 자신의 자유로운 생각과 바람이 학교 안에서 펼쳐지고, 그러면서도 타인들과의 협력과 소통을 바탕으로 합의된 공적 가치들이 중요시되는 곳. 그러한 곳이 다름 아닌 진정한 학교라는 곳이어야 하고, 그러한 곳에서라면 시험이나 성적과 같은 것은 그저 도구적인 것이거나 부차적인 것에 지나지 않게 될 것이다. 아이들 개개인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며 또한 이와 동시에 공동체 모두의 조화와 평등을 배우고 가르치는 곳. 이러한 곳이야말로 학교라는 곳이어야 하고, 이러한 학교들이 밑바탕이 된 사회 전체는 폭력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이보다 더 부유하고자 하는 욕망, 다른 이보다 더 높은 지위를 누리고자 하는 욕망, 타인의 자유를 나의 부와 권력 안에 가두고 타인과는 차별화된 특권을 소유하려는 욕망은 위계화되고 서열화된 사회를 공고히 하고 지배와 복종의 관계를 통한 폭력의 행사를 현실화한다. 자유와 평등, 신뢰와 협력 등의 공동체적 가치들보다 공동체의 삶으로부터 추상화된 돈의 가치만이 우선시될 때 자연은 그 생명력을 잃고 사회는 폭력으로 가득 찬다. 어른들이 무작정 좇는 돈과 욕망에 따라 만들어진 아이들의 학교는 출세와 경제적 성공을 향한 곳으로 타락하고, 아이들은 그러한 학교 안에서 자유와 생명력을 박탈당한 채 경쟁으로 가득 찬 학습 과정을 통해 어른들의 폭력을 스스로 내면화한다. 이러한 곳에서 아이들의 자살과 심각한 폭력 사건들이 쉽사리 벌어지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보편적 무상교육과 복지제도가 결핍되고 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할 실효성 있는 장치가 부재한 사회, 개인이 얻을 수 있는 소득이나 상속 재산에 어떠한 한계도 두지 않고 무한한 부를 허락하는 작금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라면 학교라는 곳은 교육이라는 허울을 뒤집어 쓴 채 그러한 불평등하고 폭력 가득한 사회를 뒷받침하고 재생산해내는 기관에 지나지 않게 된다. 우리의 학교를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의 사회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사회 전체의 변화 없이 학교만이 변화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이겠지만 무엇보다 우리들의 생각과 욕망을 바꾸지 않는 한 학교도 사회도 바뀌는 것은 그 어느 곳도 없을 것이다.